1번 문제는 디에버리지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함수들 가지고 지금 문제 푸는 겁니다. 자, 학과가 정보통신과, 여기가 조건 부분이죠. 조건이고, 자, 그런 정보통신과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의 평점 부분에 대한 평균, 평점 필드, 계산할 필드가 계산할 부분이 평점에 대해서고, 그 다음 함수는 평균이라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d average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d average 함수는 첫 번째 인수의 데이터 전체를 필드명이 있는 걸 포함해서 필드명 포함해서 데이터 전체를 첫 번째 인수로 넣고 두 번째 인수에 계산할 필드명을 넣으면 되죠. 또는 필드 번호를 넣거나 필드명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 우리 실기할 때는 그냥 필드명 넣으시라 했어요. 전체 데이터, 그다음 계산할 필드, 그다음 조건은 다른 곳에 적거나 아니면 데이터 안에서 필드명 포함해서 조건 내용을 이렇게 연속된 공간으로 첫 번째 인수 전체 데이터, 두 번째 인수 계산할 필드, 세 번째 인수 조건 필드명에 대해서 그 어떤 조건을 필드명 포함한 이런 조건 형태로 넣으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그대로 자료에서 보면 전체 필드명이 있는 요 필드명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를 범위로 넣고 두 번째 인수로는 계산할 필드를 넣고 평점 필드, 세 번째 인수로는 정보통신과라서 여기 선택을 못하네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에 조건을 적어 놓아야 되는데 여기 학과 정보통신과 미리 글자가 적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범위, 계산할 필드, 그다음 조건 범위, 그게 d_average 함수의 인수였고요. 자, 그 d_average를 이용해서 계산한 후에 그 계산되어진 평균을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둘째 자리까지. 그러면 라운드 함수의 두 번째 인수로 2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형태는 라운드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의 d_average 함수가 들어가고 그 d_average가 라운드의 첫 함수로 들어가고요. 콤마 2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리고 요 안에 인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개의 인수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요 형태로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미리 조건을 이 자리에 적으라 했고 그러면 학과라는 필드와 정보통신과라는 조건 내용을 적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같이 풀어보면 학과라는 필드명과 정보통신과라는 조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주고요. 미리 준비시켜 놓고 자, 계산식 쓰는 자리에 계산식 쓸 때 저는 요 자리가 조금이라도 글자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쓰는데 쓰다 보면 왜 다른 옆에 글자들을 침범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요 셀을 선택한 다음에 뭐 하다가 비좁아지면 올라가든지 어쨌든 두 공간이 여기랑 여기는 똑같은 거니까 수식 입력줄에 쓰셔도 돼요. 자, 저는 d_average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d_average 함수에 들어가서 d_averag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필드명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를 넣으시라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필드 평점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래서 평점 필드 정보를 넣고요. 4가 들어가도 되죠. 그 다음 조건 범위. 조건을 d가 들어가는 함수는 반드시 조건이 이거 아니고요. 반드시 필드명 포함해서 조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급 필터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고 요 필드가 이 정보통신과인 거, 학과가 정보통신과 이런 형태로 넣어줘야 돼요. 자, sumif나 averageif 같으면 요 조건 내용만 필요합니다. 지금 이따가 그것도 같이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학과 정보통신과 이렇게 조건 범위를 하면 평균값이 구해졌을 거고 이 평균을 첫 번째 인수로 가지도록
앞에 라운드. 자, D에서 빨간색 갈로가 열렸고 닫혔죠. 그러니까 D 에버리지가 여기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자, 쉼표 찍고 2를 적고 갈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밑에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비좁아졌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하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식을 완성하고 엔터 치면 자, 소수점이야 두 번째 자리까지 표현이 됐어요. 자, 옆에다가 제가 average if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sumif 함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우리 average if RTQ 하면서 한번 하신 적 있을 거고, 그다음 average if도 sumif와 인수가 똑같습니다. 그죠? 인수는 똑같고 합을 구할 거냐 평균을 구할 거냐 그 차이만 있으니까 자, average if를 이용해서 해보면 average if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인수가 실제로 지금 조건 비교가 정보통신과 그러면 요 글자들 중에서 이 필드 값들 중에서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수로 올 조건과 비교할 이 범위를 놓고 쉼표 찍고요. 조건 내용으로 정보통신과 따옴표해서 적어도 되지만 요거 눌러도 되겠죠. 뭐 정보통신과 이거 눌러도 되고요. 그래서 이 average if는 학과라는 필드명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죠? 요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인수가 자, 밑에 힌트에 보면 average range예요. 세 번째 인수가 평균 구할 범위. 평균 구할 범위는 평점의 평균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평점 범위를 넣으시면 돼요. 자, 평점 범위 넣고 갈로 닫으면 자, 일단 라운드까지 마저 해볼까요? 라운드 앞에다가 라운드 요 average if가 끝난 지점에 가서 쉼표 찍고 2 갈로 닫으면 답은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2번 할게요. 과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눠서 상자 수와 나머지 상자 수라는 거 못과 나머지를 구하여 상자 갈로 안에 나머지 같은 이런 형태로 표시하라. 상자 수와 나머지를 표시하는 방법은 상자 수가 10이고 10개고 나머지가 4면 자, 10하고 4는 상자 수와 나머지 개수인 거고 요 갈로는 요렇게 생긴 글자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10과 갈로와 4와 갈로가 필요한데 요거 계산해서 구하고 요거 문자로 써주고 요거 계산해서 구하고 요거 문자로 써주고 그러면 요 사이에 전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요 사이에 연결 연산자를 쭉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거 하나 해결하고 연결 연산자, 요거 하나 써주고 연결 연산자, 요거 하나 계산하고 연결 연산자, 요거 하나 써주고 그런 식으로 한 단계씩 차례대로 진행을 하면 돼요.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요 사이가 전부 연결 연산자를 붙여준다는 거. 자, 그래서 형식을 갖출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 10을 어떻게 구할 건지, 상자 수를 어떻게 구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건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는 지난 시간에 MOD를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사과가 5개 있어요. 사과가 5개 있는데, 상자마다 2개를 넣을 수 있어요. 상자에 들어가는 게 2개예요. 그러면 몇 상자죠? 자, 상자는 5개 있는데 한 상자에 2개 넣을 수 있다면 2개짜리가 2번 들어가서 2상자에다가 1개가 남죠. 자, 이거를 이 계산 함수들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머지 몇 개 남는지는 5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MOD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 함수한테 넣어주면 나머지가 1이다 하는 걸 구하겠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데, 그럼 상자가 두 상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알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아셨어요? 상자 5개, 사과 5개 있는데 2로 나누셨잖아요. 맞죠? 제가 안 물어봤어도 두 상자라고 대답했을 땐 5를 2로 나눠서 이 계산이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이게 몇 상자인 건데, 자, 이거 나눗셈을 컴퓨터한테 그냥 시킬 수는 없고, 우리가 5 나누기 2 이렇게 계산을 질문을 하면, 식을 써주면 5를 2로 나누라, 이런 나눗셈 쓰는 형식은 못하니까 5를 2로 나누는 요 형식의 계산을 하면, 자, 이대로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 나옵니까? 이게 완전히 나머지가 0 떨어질 때까지 0 해서 2.5가 나오겠죠. 이거의 답은,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2.5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가만 필요합니까? 0.5는 필요 없고 정수 자리까지만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5를 2로 나눈 값을 가지고 int로, 우리 지난 시간에 int 있었죠? int 함수로 정수까지만 가져오라 해주면, int 함수 안에 5 나누기 2 해서 5를 2로 나누는 계산식을 넣었을 때 여기가 2.5가 나오면 그 중에 정수 자리만 가져오도록 하면 그게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int는 인수가 2개 있지 않습니다. 자, int 안에다가 5,2를 적거나, 또는 아까 저 나머지 구하는 mod에다가 5 나누기 2 적거나, 이거는 뭡니까? 틀렸어요. 그죠? int는 5를 2로 나누는 계산식 하나, 인수 한 개가 들어와서 이 값이 2.5인데 우리는 정수까지만 해서 2를 답으로 취하면 되고요. mod는 이런 나눗셈을 해서 한 개의 인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mod는 이 숫자를 이걸로 나누라고 인수를 2개로 우리가 적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mod의 형식은 인수 2개가 필요한 거고요. int의 형식은 인수 1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수 자리까지 하라고 해주면 몫이 구해져서 몇 상자 하는 숫자를 구할 거고, 이렇게 mod를 이용하면 나머지가 1개다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0이라는 예를 든 거죠.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것은 int 함수 안에 과일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누면 나온 숫자의 정수 부분만 취해서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 갈로 문자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 뒤에 어떤 계산식 뒤에 만약에 랭크 함수 뒤에 위라는 문자가 필요하면 연결해서 위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갈로라는 이렇게 생긴 글자 넣어주라 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요 갈로까지 표현했으니까 이제 4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시 연결시켜 주고요. 그 뒤에 뭐 합니까? 4는 나머지 구하는 함수니까 mod에 총 개수 나누기 상자당 개수, 아니 나누기가 아니죠. 총 개수와 쉼표 찍고 상자당 개수를 적어주면 그 나머지 값을 구할 거고, 그러면 4까지 했죠. 그 다음 갈로 문자 들어가기 전에 또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긴 글자 붙여주라고. 몫을 구하고 갈로를 쓰고 나머지를 구하고 갈로를 쓰는데 그 사이에 연결을 시켜 주시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연결은 그래도 잘 안 빠뜨리고 잘 하시는데, 요 두 번째쯤 가면 자꾸 빠뜨려요. 빠뜨리고 그냥 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해결하고 연결, 한 가지 해결하고 연결, 한 가지 해결하고 연결, 요거 하나. 그렇게 차례차례 중간중간에 연결 연산자를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서 쓰시면 돼요. 자, 상자 개수를 구하면, 자, 정수로 취해야 되니까 int 함수 안에 총 개수를 329개를
25로 나누도록 나눗셈 식을 구하면 몇 점 몇 나왔을 텐데 그 중에 정수 자리까지만 하면 그것이 상자의 개수고, 그 다음 연결 연산자 붙여서 요렇게 생긴 글자 넣어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연결 연산자 붙여서 나머지를 구하도록 MOD 이거 콤마 상자당 개수 2개의 인수가 필요했고요. 그 다음 다시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긴 글자 넣어주고, 인수가 기억이 안 나시면 함수 이름 적으면 밑에 힌트가 조금씩은 나옵니다. INT에는 넘버라고 딱 한 개의 인수가 있고요. MOD에는 인수가 넘버, 콤마, 디바이저라고 2개의 인수가 있는 거 딱 보입니다. 그죠? 실기할 때는 인수 힌트가 있으니까 그 힌트를 참고하시면서 하면 돼요. 그래야 실수가 적겠죠. 그래서 엔터 치면 이렇게 그 형태까지 갖춰서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거 계산하면서 다 같은 행안에 있는 거 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 파란색, 빨간색 주소가 밑에 값으로 바뀌어 내려가니까 상대 참조 그대로 두시면 되고, 더블 클릭으로 쭉 채워 복사하시면 되겠죠. 자, 앞에 이런 문제 풀면서는 제가 상대 참조, 절대 참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구하고 채워서 복사하지 않아요. 복사하지 않는 것은 주소 형식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구해서 이거를 밑으로 채우기 핸들로 쭉 채워서 복사하는 경우는 반드시 요 하나를 마무리 짓기 전에 주소가 상대 참조여야 되는지 절대 참조여야 되는지를 반드시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자, 3번 보죠. 교통비, 숙박비의 합계를 구하여 출장비 합계 영역에 표시하시오. 자, 그 합계를 구한 출장비 합계는 천의 자리에서 내림하여, 그래서 라운드 다운이네요. 내림하여 만 단위까지 표시하시오. 자, 합계는 간단한 건 우리가 교통비 더하기 숙박비 이렇게 그냥 더하셔도 돼요. 근데 썸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냥 요거 없었으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더하기 해도 되고 썸 써도 되고 마음대로지만 지금은 썸을 하라고 돼 있으니까 썸 함수를 이용해서 썸 함수 안에 교통비에서 숙박비까지 2개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합계가 구해졌을 거고, 자, 그 구해진 값에 대해서 내림해서 만원 단위로 표현하라 했어요. 그래서 0이 하나 생기면 마이너스 1, 2개, 3개, 4개니까 내림하는 함수 라운드 다운에 자, 0이 4개니까 뭘 써요? 마이너스 4를 적죠.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2개의 합을 썸을 이용해서 썸에 요 2개 갈로 닫으면 2개의 합계값이 구해졌을 거고, 그 합계를 앞에 라운드 다운, 그 다음 두 번째 인수 자리에 가서, 자, 썸의 갈로가 빨간색 열고 닫히면 여기가 요만큼이 첫 번째 인수고, 뒤에 가서 쉼표를 찍어야 두 번째 인수로 가는 거죠. 두 번째 인수 자리에서 마이너스 4를 적고요. 갈로 닫을게요. 자, 그러면 그 나온 답을 만 단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한 주소도 요거 같은 행에 있는 정보만 이용했어요. 그러면 밑으로 복사했을 때 다음 행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상대 참조 주소인 거 맞죠? 그 상태 그대로 요렇게 녹색 점에서 채우기 핸들 있을 때 요 밑에 다른 내용 없잖아요. 끝까지 채워지면 되니까 더블 클릭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4번은 1차와 2차의 차이를 구하여. 그러면 1차 빼기 2차
차이 이렇게 구하라고 돼 있네요.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를 구하시오. 절대값이라는 거는 자 그냥 4도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도 4가 되는 거죠. 양수든 음수든 다 양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값이고 그걸 해주는 함수가 ABS죠. 그래서 ABS 함수 안에 1차 점수 빼기 2차 점수를 빼셈을 하면 플러스가 나오든 마이너스가 나오든 다 양수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 자리에 자 이꼴 그냥 바로 ABS에다가 바로 적어 버릴게요. ABS 안에 1차 점수 빼기 2차 점수를 해주면 그 점수 차이가 양수든 음수든 다 양수가 돼서 나오도록. 예를 들어서 요거 같으면 어때요? 75 빼기 79를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왔을 텐데 ABS를 썼기 때문에 양수로 차이만 구하고 싶으니까 양수 4가 나왔습니다. 자, 요 함수 들어가기 전에 옆에 힌트 문제들 있잖아요. 24년도 출제됐는 문제다 해서 요런 문제들 지금 첫 단계에서는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어려우니까 아직 추주랑 뭐 INT랑 에버리지까지 3개의 함수를 섞어 들어가면 힘들죠.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안 하시더라도 교재 다시 보실 때 옆에 있는 문제도 보시라 하는 겁니다. 글자 너무 작죠. 사진 찍어서 확대해가지고 보세요. 글자 작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안 보지만 또 저랑 같이 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진도 나가다 보면. 근데 두 번째 보실 때, 혼자 개인적으로 보실 때 요 문제들도 꼭 한번 풀어보세요. 다른 것들이 다 이해된 상태에서 요 내용들, 실제 기출로 출제됐던 문제들을 풀어보면 내가 어느 정도 함수를 이해했는가, 풀어나가는 요령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보지만 나중에는 보시라는 거고요. 자, 평균 함수 에브리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에브리지 A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에브리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에브리지 A 함수도 있어요. 우리가 카운트가 있고 카운트 A가 있듯이 에브리지 A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할 때 에브리지 A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냥 에브리지라는 함수를 정확히만 선택하시면 돼요. 정확히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에브리지 A라는 함수는 이런 논리값도 포함해서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논리값이 포함된다는 건 자, 요것의 평균만, 요 숫자들의 평균만 구한 것이 아니고 추루까지 포함했는 평균을 구했다고요. 추루는 그러면 계산이 되는 건가요? 1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1이라고 판단해서 아무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고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에서 에브리지 함수가 나왔을 테니까 그럼 에브리지 하면 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에브리지 A를 쓰라 하면 문제 정확히 보고 A를 쓰라 했으면 그냥 A 써서 같은 형태로 푸시면 됩니다. 인수가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계산할 때 이 논리값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평균 계산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함수 정확한 걸 선택해서 하시라 하는 거고요. 최대값 구하는 거 max 이 갈로 안에 있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 min은 제일 작은 값 그 다음에 라지가 있죠. 라지는 범위가 오고 인수가 하나 더 옵니다. 그죠? K번째. 그러니까 아까 MAX는 무조건 제일 큰 건데 라지는 제일 큰 것도 구할 수 있지만 K번째 큰 거. 그래서 라지 함수에 범위가 오고 1이 오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max 함수의 범위 준 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max가 필요한 자리에 라지 함수를 주면 우리가 인수만 하나 더 적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것과 이것은 동일한 의미고요.
대신 라지는 요 두 번째 인수를 적기에 따라서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 내가 원하는 k번째 큰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스몰 함수도 마찬가지로 k번째 작은 값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인수를 넣고요. 스몰로 구한 범위 중에서 첫 번째로 작은 거, 제일 작다는 이야기죠. 작은 걸로, 이 범위 중에 작은 걸로부터 첫 번째라는 건 min 함수와 동일한 거죠. min 함수 안에 범위를 줘서 제일 작은 거 구하는 거나 스몰에 1 적어주는 거가 똑같겠죠. 그래서 스몰은 두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 작은 거 다양하게 할 수 있고, min은 제일 작은 것밖에 못 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랭크 함수. 랭크에도 그냥 제가 보통 만약에 .eq 생략하면 다 .eq, 랭크.eq를 의미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랭크 이제 문제지에, 필기 문제지에 나오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랭크.eq를 풀고 있어요. 함수에는 랭크.eq 말고 랭크.avg도 있지만 대부분 문제가 eq로 나오는데 이퀄입니다. 같은 점수면 등수도 똑같이 1등이 두 개 나올 수 있는 형태의 함수예요. 그죠? 1등이 점수가 똑같으면 1등도 두 개. 그렇게 나오는 게 equal이니까 그런 함수가 랭크.eq고요. 그 다음에 이 랭크 함수의 인수는 요게 몇 등인지 값이 하나 오고요. 그 다음 범위가 오는 거예요. 범위가 오고 그러면 이 값이 이 범위 중에서 몇 등인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80, 70. 자, 이런 값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 값들, 이 범위 중에서 저 70이 몇 등인지 궁금해요. 70은 몇 등이죠? 70이라는 이 값만 있으면 몇 등인지 우리 몰라요. 그죠? 이 70은 이 값들 중에서 비교했을 때 제일 작고 그 다음이니까 요거 두 번째구나. 2등. 아니죠. 자, 작은 걸로부터 하나 두 번째고 큰 걸로부터 하면 하나 둘 세 번째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점수가 있으면 뭡니까? 큰 거부터 차례대로 배치해서 3등이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만약에 이 숫자 값이 불량품의 개수예요. 불량품의 개수면 작은 게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거는 2등이 되겠죠. 불량품이 60개보다는 60개가 제일 분량이 적게 났으니까 제일 좋고 그래서 1등 이렇게 하기가 되잖아요. 불량품의 개수였으면. 그래서 작은 걸로부터 개수를 이렇게 해서 작아야지 1등이다. 제일 작아야 1등이다 할 때는 요 70이 2등이 되는 거고 제일 커야지 1등이다 하게 되면 70은 3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자, 0을 적거나 생략을 하면 큰 숫자가 1등이 되는 내림차순. 자, 여기 큰 거에서 점점 갈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내림차순이에요. 큰 거 제일 앞장 세우는 거, 큰 게 1등인 거, 그거는 0을 적거나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요거는 저는 생략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작은 게 1등일 때, 작은 거 1등이면 60, 70, 80, 90이니까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니까 오름차순이에요. 작은 거 1등일 때는 0이 아닌 값을 적으라 돼 있어요. 그러면 0이 아닌 값은 1, 2, 3, 4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우리는 보통 0의 반대로 뭘 적습니까? 1을 적는 거예요. 0이 아닌 값 아무거나 적어도 되기 때문에 2 적는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0 대신에 1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랭크 함수 하실 때 큰 거 1등일 때가 더 많거든요. 큰 거 1등일 때가 훨씬 많으니까 70이라는 값 하나가 오고 그 다음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참조 영역 범위가 오고 그리고 끝내시면 큰 게 1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세 번째를 생략한 거죠. 값이 오고
범위가 오고, 그 다음 1을 적어주면 작은 게 1등인 겁니다. 그죠? 생략하지 말고, 생략하면 안 되죠. 생략하면 큰 거 1등이니까 반드시 1을 적어주셔야 된다. 예, 작은 거 1등일 때. 그럼 작은 거 1등일 때가 언제냐? 아까 불량품의 개수 이럴 때 작은 거 1등일 거고요. 또는 시간 기록, 특히 시간 기록, 달리기, 뭐 요트 경기, 아무튼 몇 시간 몇 분이 걸렸는지 시간 기록을 측정하는 자료면 시간이 작아야, 숫자가 작은 시간이라야 빨리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시간 기록일 땐 작은 게 1등입니다. 그죠? 작은 게 1등이에요. 그래서 순위를 구하려면 70이라는 이 한 값만 주면 순위를 못 구합니다. 비교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값, 그 다음 범위, 그 다음 결정에 따라서 큰 게 1등이냐 작은 게 1등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볼게요. 다 아까 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런 건데, 자, VAR도 요즘은 VAR.S.S가 붙었다고 특별히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분산, 자료에 흩어진 정도. 자, 썸 안에 데이터 범위가 오면 이 범위에 있는 거 다 합하듯이 그냥 VAR.S 안에 그냥 범위만 주면 돼요. 딴 거 없습니다. 범위를 주면 그냥 이 안에 있는 것의 숫자들의 흩어져 있는 정도를 알아서 계산을 해요. 자, 이 분산을 구하는 계산 공식 궁금하신가요? 자, 수학책 펼쳐보면은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거 우리가 안 해도 되죠. 그거 쉽게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여기에 숫자 데이터만 넣어주면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다른 정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 하나만, 범위만 넣어주면 다 구하고요. 마찬가지로 흩어진 정도, 편차도 SDB 함수 안에 그냥 숫자 범위들만 넣어주면 표준 편차 구하고 분산 구하고 그렇게 다 구합니다. 썸과 같은 의미로 그냥 범위만 넣으면 알아서 계산을 해줄 거다 하는 거고요. 다른 필요한 정보가 더 없기 때문에 저렇게만 하면 되고요. 다음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헤아려요. 카운트 안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오면 숫자가 하나, 둘, 셋, 그래서 3. 근데 카운트 A는 숫자 아닌 문자가 와도 개수를 헤아려서 하나, 둘, 셋, 3을 구합니다. 만약에 카운트 함수 안에 가나다가 오면요. 숫자 하나도 없죠. 그럼 0이에요. 카운트는 숫자만 헤아리고 카운트 A는 숫자 말고 비어있지 않으면 다 헤아린다고요. 다음 카운트는 헤아리는데 블랭크잖아요. 블랭크가 뭡니까? 공백이죠. 그러니까 공백의 개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공백 몇 개 있다. 예, 그런 거 헤아립니다. 예를 들어서 출석, 그 다음에 결석일 때 X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출석했고 비워놓고 이 사람 출석 또 비워놓고 출석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출석과 결석을 이렇게 표현하면 카운트 블랭크로 결석생을 못 구하지만 이렇게 비어져 있는 상황의 데이터라면 이 범위를 딱 주고 카운트 블랭크에 이 범위를 주면 하나, 두 명이 결석이구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는 이 빈자리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카운트 블랭크. 그 다음 카운트 if.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sumif를 했어요. sumif는 범위 중에서 아까 average if도 했었죠. 자, 이 범위 중에서 조건을 적었을 때 이 범위 중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서 이 자리에 범위에 있는 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세 개를 주면 돼요. 근데 개수를 헤아릴 때는 이 인수가 필요가 없죠. 그냥 범위를 주고 이 범위 중에서 요 조건, 범위 조건이면 끝나는 겁니다. 카운트 if로는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하면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만족하는 것이 몇 개 있는지 그 개수를,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죠. 자, 카운트 if 말고도 우리는 dcount가 있어요. 그죠? dcount 함수나 또는 dcount A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사용하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다음 미디언이라는 함수는 평균은
자, 우리가 숫자가 10, 15, 30 이렇게 이런 숫자를 에버리지 함수로 범위 안에 에버리지 안에 요 숫자들이 와 있으면 우리는 이거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다 더해서 나누기 3개니까 개수 다 더한 다 더하면 얼마죠? 다 더한 값에서 나누기 하나 둘 셋 합계 나누기 개수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근데 미디언 안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그냥 차례대로 배치했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15가 답이 되는 거예요. 미디언은 중앙값, 중간에 있는 값을 찾아옵니다. 요 데이터에서 딱 중간에 있는 거 그거 찾아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아무튼 그건 상관없고 아무튼 차례대로 배치했을 때 가운데 있는 것이 미디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정보는 필요 없고 데이터 범위만 오면 돼요. 지금 인수 따로따로 배치했지만 요 숫자들 범위를 딱 줘도 10, 15, 30 범위 주면 되는 거죠. 가까이 인접해 있으면 범위로 떨어져 있으면 따로따로 표현하면 되고 어쨌든 숫자 범위만 오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평균과 마찬가지로 그냥 미디언 안에 인수는 그냥 범위 주면 돼요. 연속돼 있으면 드래그해서 범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리지에 들어가면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고 합계 나누기 개수가 평균인 거고 미디언은 가운데 있는 거 넣어주는 거고 자 지난 시간에 MOD 봤습니다. 그죠? MODE.SNGL 좀 더 붙어 있어도 똑같은 거고요. 아무튼 이거는 최빈값 여기 나온 숫자들 이 범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자주 나온 거 구하는 것이 MOD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아까 MIN은 최소값이죠. MID는요. MID는 문자 추출하는 그죠? 가운데 있는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였고 아까 MOD는 나머지 구하는 거였고요. MODE는 최빈값입니다. 그죠? M자로 시작한다고 헷갈리실 필요 없고요. 다 각각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SUMIF와 마찬가지로 average if가 있죠. 인수 똑같습니다.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만족할 때 평균 구할 범위가 어딘지 범위, 조건, 평균 범위 이렇게 SUMIF와 동일한 형식으로 적어주면 되고요. 합계 대신에 평균 구할 때 average if를 쓰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SUMIF도 조건이 하나 있을 때는 SUMIF를 쓰지만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average if, SUMIF S를 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D 에브리지면 D 에브리지는 조건이 하나 있든 여러 개 있든 세 번째 인수 조건 쓸 때 조건 여러 개를 고급 필터 조건으로 여러 개를 필드명 오고 조건 내용 와서 두 개도 동시에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D가 들어가는 함수는 조건을 잘 표현하면 그냥 여기 한 자리에 다 하면 되지만 SUMIF와 SUMIF S average if와 average if s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조건이 하나면 s 안 붙은 걸로 하는데 조건이 여러 개면 이거는 함수를 바꿔야 되고 함수를 바꾸면 평균 범위가 먼저 오고 범위, 조건 이렇게 순서 배치가 달라졌다 하는 거.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average if s를 써서 평균 범위가 앞에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었었습니다. 자, count if는 마찬가지로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count if가 아니라 count if s를 쓰는데 이거는 뭐 합범위, 평균범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범위, 조건만 차례대로 쭉 나열하면 돼요. 그러니까 count if는 범위, 조건이 한 번씩밖에 못 오는 거고 count if s는 범위, 조건이 계속 이어지면 되고요.
자, 아까 average도 있고 average A도 있듯이 MAX가 있고 MAXA가 있는 겁니다. 그냥 논리값도 포함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논리값도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 그런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시키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자,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구하라 했고요. 이제 문제 볼게요. 그래서 직급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구할 때 조건이 있는 개수니까 D카운트도 있고요. D카운트도 있고 D카운트 A도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카운트 if도 있고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에, 그래서 지금은 요걸 이용해서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함수 구조대로 count if의 인수는 범위 조건, 조건이 하나만 있을 때 count if를 쓰는 거죠.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count if s를 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조건이 한 가지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인수의 범위에 직급 그 데이터가 적힌 값들을 다 넣고, 그 다음 조건 자리에 대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조건으로 넣어야 되는데, 자, 대리다 그러면 범위 다음에 조건 자리에 그냥 대리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대리가 아니다 했을 때는 같지 않다 대리 이 글자를 조건으로 써야 돼요. 그죠? 같지 않다 대리. 만약에 이것이 조건 내용이 D카운트나 D카운트 A를 쓴다면 직급 같지 않다 대리 요 형태대로 조건을 범위로 넣어야 되겠죠. D카운트나 D카운트 A는 필드명과 조건 내용,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적어 놓고 조건 범위로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count if의 경우에는 같지 않다 대리 요 부분만을 가져다가 이 전체 문자로 연결해 넣어주면 돼요. 문자라서 따옴표 넣은 겁니다. 꼭 따옴표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만약에 직급이 대리였을 때 지난 시간에 직급이 대리인 거 찾으라 하면, 자, 이 조건 자리에 직접 대리라고 써줘도 되지만 직급이 대리인 경우에 count if의 범위 중에서 대리라는 글자가 제가 임의로 그냥 할게요. 예를 들어서 대리라는 글자가 B3번 셀에 있다. 그러면 B3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절대 여기에 따옴표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소에 따옴표 넣으면 요 B3이라는 글자 이런 의미가 돼요. 이거는 주소를 넣었으면 그냥 주소를 넣었으면 이거는 따옴표가 없어야 되는 거고, 문자를 썼으니까 따옴표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지 않다 대리, 그게 문자니까 이게 같지 않다일 경우에 같지 않다 대리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 이 전체를 따옴표로 한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때 B3과 같지 않다 이렇게 하려면요, B3과 같지 않다 하려면 이거는 문자고 이거는 주소고 이거는 따옴표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셀 주소예요. 그냥 못 써요.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땐 이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직접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sum if나 count if 또는 average if 할 때 조건은 주소가 들어가도 되지만 어떨 때는 또 주소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같지 않다인 경우 아니더라도 그냥 써주시라 했어요. 왜냐면 써야 될 때가 더 많아서 써주시라 했고, 주소가 필요하면 주소 형태로 쓸 수도 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자, 그리고 마지막에 명자도 붙여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D가 들어가는 함수가 아니라면 조건을 미리 어딘가 적어 놓을 필요는 없죠. 그냥 바로 시작하면 count if 자, 범위라는 것은 뒤에 올 조건과 비교 가능한 실제의 요 필드 값들, 이걸 범위로 하죠. count if의 요 범위, 여기 있는 글자들 중에서, 자, 다운표 안에 같지 않다, 대리하고 같지 않은 거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거죠.
요 범위 중에서 대리하고 같지 않은 조건을 만족하는 거 몇 개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명자를, 그럼 숫자가 나올 테고 그 숫자 뒤에 우리는 명자를 이어줬어요. 명이라는 글자를 이어서 대리가 아닌 것이 몇 명인지 그렇게 답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이 모두 80 이상. 모두 80 이상이라는 건 이것도 80 이상, 이것도 80 이상, 이것도 80 이상. 모두 80 이상인 학생 수. 조건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count if s 함수를 쓰고요. count if s는 범위 조건이 쭉 이어져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count if s 조건이 여러 개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count if s를 선택하고요. 함수를 잘못 선택해버리면 인수 여러 개 넣어도 답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수 선택에서부터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인수가 요 범위 중에서 여기 있는 글자들 중에서 자 심표 찍고요. 80 이상. 자, 우리가 고급 필터 조건을 썼다면 이렇게 썼겠죠. 자, 만약에 커뮤니케이션 크거나 같다 80, 고급 필터 조건 쓸 때 이렇게 하죠. 그 다음 회계 크거나 같다 80, 경영 전략 크거나 같다 80. 커뮤니케이션이 80 이상이고 회계가 80 이상이고 경영 전략이 80 이상, 요렇게 디카운트가 왔다면 요 형태대로 조건을 써놓고 이제 디카운트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count if s니까 요것이 조건이고 이것이 문자하고, 이거는 숫자지만 문자 숫자 섞여 있으면 그냥 숫자입니다. 이 80이 어떤 셀 주소처럼 어딘가를 참조해야 되거나 어떤 계산을 해야 되거나 그거 아니죠. 그냥 고정된 값이죠. 그러면 이 전체를 따옴표로 그냥 묶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표현했고, 자 심표 찍고 다시 한 번 더 이 범위 중에서 또 똑같은 형태로 80 이상, 또 한 번 더 이 범위 중에서도 그거나 같다 80, 그거나 같다 80이 문자기 때문에 고정된 값, 더 이상 뭔가 참조를 하거나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나 같다라는 문자와 함께 이 숫자도 다 같이 넣어주면 되고요. 자, count if s의 괄호를 닫을게요. 범위 조건을 3번 했고 엔터 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3번. 상여금이 이 금액보다 크면서, 상여금이 이 숫자보다 크면서 조건 하나, 그 다음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조건 2개를 만족하는 인원수, 개수를 구하라 했네요. 조건 2개를 만족하는 개수니까 count if s를 쓰시면 되고요. 이때 어떤 함수 사용하러 오면 돼 있죠. 알맞은 거 아니고 사용하라 하면 다 써야 되는데, 요때 요 평균을 구할 때 에버리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요 평균 구할 때 에버리지가 필요해서 기본급의 평균, 그걸 구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연결 연산자는 다 계산된 거 뒤에 명자 마지막에 붙여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조건 2개를 count if s면 범위 조건이니까 요 상여금이 들어있는 이만큼의 범위, 그 다음 조건 내용으로는 이거보다 크다 했으니까 크다 150만, 쉼표 같은 천단위 구분 기호는 넣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함수에서 넣어버리면 인수 구분하는 기호로 돼버리니까 그냥 정확한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따옴표로 조건 표현하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기본급 범위를 놓고 기본급의 평균 이상. 자, 평균 이상이면 자, 크거나 같다 평균은 구해야 되죠. 에버리지 이용해서. 그러니까 에버리지
에브리지 범위에 뭐 넣을까요? 무슨 범위 넣을까요? 기본급의 평균이니까 기본급 숫자들 범위를 넣어주면 그 기본급 숫자들의 평균을 구하겠죠. 자, 근데 요 경우에 이 조건의 의미는 이것을 표현하면 되는데, 자, 이때 아까 이것과 달리 조건이, 자, 이 부분은 문자지만 이 전체를 따옴표 안에 넣어버리면요, average라는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글자일 뿐이에요. 고정된 값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걸로 계산을 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따옴표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요 문자에 해당되는 요것만 들어가야 돼요. 그럼 따옴표는 요 부분만 따옴표 놓고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셀 주소나 함수의 경우에는 따옴표 안에 들어가 버리면 계산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자와 함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랭크를 하고 난 다음에 순위를 구한 다음에 위라는 글자를 붙이려면 연결시키듯이 이 앞에 만약에 제 몇이, 만약에 제라는 글자가 와도 요 사이에 연결을 시키듯이, 자, 이것과 이 문자와 이 함수 사이에 그냥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요 사이에 뭐 들어갑니까? 연결 연산자를 붙여요. 문자와 함수 사이에 연결 연산자를 붙여요. 그래서 범위, 조건 쓸 때 요렇게 적어줘야 돼요. 조건의 의미가 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요 부분은 새로 설명합니다. 제 설명할 때 바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조건의 의미가 크거나 같다, 평균 이상이다.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다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에브리지 기본급의 평균, 기본급 범위를 넣어서 평균을 구하는데, 이거는 함수라서 따옴표 안에 들어가면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셀 주소나 함수는 따옴표에 들어가면 안 돼서 요 문자 부분만 따옴표에 들어갔고, 이 문자와 함수 사이에는 연결 연산자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조건을 표현하고요. 그렇게 해서 카운트 if를 다 계산한 다음에 또 카운트 if가 갈로 닫혀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 또 한 번 더 연결 연산자 붙여서 명자까지 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구조가 아무리 복잡해도 내용 의미를 이해하고 풀면 뭐 크게 다른 개념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고 갈로를 안 닫고 이러면 자꾸 헤매게 돼요. 이런 문제에 어렵기 때문에. 자, count if 조건이 여러 개 있으니까 count if의 s. count if s는 범위 조건. 자, 일단 함수를 썼으면요, 인수를 먼저 딱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범위가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상여금이 150만보다 크다.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이 값들 중에서 크다 150만. 자, 항상 0의 개수가 많을 땐 정확히 헤아리시고요. 0 개수 1000, 만, 이것도 잘못 쓰시는 경우 많더라고요. 0 3개, 4개 이건데도. 근데 개수가 더 많아지면 150만, 15만 이런 거 틀리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시고, 쓸 때 바로 개수를 헤아리면서 쓰시고요. 그래서 이 범위 중에 이 조건, 다음에 쉼표 찍고요. 그 다음 조건이 기본급 중에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거. 자, 범위가 다시 요 범위에 있는 것 중에서, 자, 쉼표 찍고요. 의미만 바로 적을게요. 크거나 같다, 평균 이상이다. 에브리지. 자, 에브리지에는 에브리지 A도 있는데 문제에서 A 준 적 없습니다. 그죠? E까지였죠. 에브리지 무엇의 평균요? 기본급의 평균. 요 숫자들의 평균. 지금 제가 이거를 범위를 하는데도 셀 주소에 빨강색 색깔이 표시가 안 되죠. 그거는 뭔가가 형식이 틀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의미만 적었기 때문에 뭔가 틀려서 셀 주소에 색깔이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의 조건인데 요 부분은 문자라서 따옴표를 넣고, 이 문자와 뒤에 에브리지 함수가 연결이 돼서 한 개의 인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써주고 나니까, 연결까지 딱 하고 나니까
요 색깔이 기본급 색깔 빨강색이 들어왔고요. 자, 범위 조건 여기까지 하고 뭐 필요합니까? 지금 count if s를 마무리를 해야죠. count if s의 마무리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범위 조건 범위 이만큼이 조건. 이제 count if s를 닫으면 개수를 구했을 거고, 그 구해진 뒤에 연결 연산자 붙여서 명자까지 넣어줍니다. 그래서 3명. 자, 4번 볼게요. 홈런이 40개 이상인 뭐뭐인, 요게 조건이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선수들의 삼진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계산할 자리는 삼진이고 평균을 구하라 했고요. 디에브리지와 에브리지 if 중에 에브리지 if를 쓰면 되죠. 알맞은 거니까 요거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자, 한 개의 조건이니까 범위 조건 합범위. 함수를 떠올리면 인수 구조를 떠올리세요. 범위 조건 합범위였어요. 그래서 홈런 범위 중에서 40개 이상, 크거나 같다 40, 그죠? 이 조건 만족할 때 삼진 자리의 평균을 구하라. 이 범위, 이 조건, 이 범위. 자, 조건 만족하는 평균, average if. 자, 조건의 내용이 홈런이 40개 이상인 했기 때문에 요 범위에 있는 값들 중에서, 이 범위에 있는 값 중에서 40 이상인 걸 찾아서 40 이상,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서 삼진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삼진의 평균을 구하라. 자, 뒤에 더 붙여야 되는 문자는 없죠. 이렇게. 자, 이 식의 의미는 다시 한번 해석하면, 자, 40 이상인 홈런이 40 이상인 거 한번 찾아볼게요. 홈런 값 중에 40 이상인 걸 찾아서 같은 레코드의 삼진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래서 지금 요 답은 요 세 개의 점수의 평균값인 거예요. 그죠? 홈런이 40 이상인 이 범위 중에서 40 이상인 것을 찾아서 삼진의 평균을 구하라. 우리가 그렇게 해줬고, 그래서 40 이상인 같은 레코드에 있는 요 점수의 평균값이 이 답이 된 겁니다. 함수식을 쓰는데 의미를 모르고는 아무리 써도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무엇을 계산했는지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러면 stdb.s 함수 안에 생산품 C의 숫자들을 쭉 넣어주면 그것의 표준 편차가 구해졌겠죠.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는 요 함수 다음에 함수 안에 범위로 생산품 C의 숫자들을 넣어주면 생산품 C의 표준 편차가 구해질 거고, 자, 그 구해진 표준 편차를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두 번째 자리에서 내려서 한 자리까지 결과적으로 1. 그래서 라운드 다운에 두 번째 인수로 1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는 stdeb.s 함수를 쓰고, 자, 그러면 이것의 범위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생산품 C의 숫자들을 범위로 넣어주면 이 숫자들의 표준 편차가 구해지죠. 이 숫자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 표준 편차 값을 라운드 다운 뒤에 가서 콤마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현해야 되니까 1, 양수로 1을 적어서 표준 편차 값을 구했어요. 자, 이 정도 문제의 난이도는
그냥 시험에 너무 쉬워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난이도는 바로바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이 정도 난이도가 안 되는데 더 어려운 문제를 억지로 외운다. 그거는 아니에요. 자, 쉬운 것들부터도 제대로 이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 점수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위 점수에 표시하시오. 점수 중에서 이 점수에 있는 것 중에 세 번째로 높은 점수. 그러면 큰 걸로부터 세 번째니까 라지. 라지는 범위 K번째인데 세 번째 그랬으니까 3. 그러면 요 라지 범위 콤마 3 해주면 그 범위에 있는 숫자들 중에 세 번째 큰 값이 구해질 거고 그 구해진 값 뒤에 점이라는 글자를 연결시켜야 되죠. 요 사이에 연결 연산자. 자, 그래서 이꼴 라지 이 점수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 세 번째 큰 값 갈로 닫으면 숫자가 구해질 거고 그 뒤에 연결 연산자 붙여서 점이라는 문자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으로도 한번 다시 찾아보면 제일 큰 거 95가 두 개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95가 세 번째 큰 값이죠. 그렇게 해서 찾아졌어요. 자, 성별이 여이면서 자, 조건이 있죠. 성별이 여라는 조건이면서 직위가 과장. 조건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주어진 거에 S가 붙은 함수 왔고요. 조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성과급의 평균. 그러면 average if s의 인수는 자, 조건 두 개구나. 그래서 함수는 average if s구나 하는 거 됐으면 인수 순서를 기억하셔야죠. 인수가 뭡니까? 평균 범위가 먼저 오고 범위 조건과 비교할 범위 조건 이렇게 오는 거죠. 함수 선택을 했으면 그 함수의 인수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 범위가 먼저 오고 범위 조건입니다. 그러면 자, 요 평균 구할 범위는 성과급이니까 성과급 범위가 먼저 오고 그다음 요 범위는 성별 범위들 중에서 조건은요 여고 또 직위 범위들 중에서 조건은 과장이고 성과급 범위 오고 범위의 성별 범위 중에 조건 내용은 여, 직위 범위 중에 조건은 과장. 그렇게 해서 average if s로 문제를 풀고 풀려진 그 성과급의 평균은 천자리에서 반 얼마여 만자리까지. 자, 이거면 마이너스 4. 라운드로 마이너스 4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번 자리죠. 2번 문제에서 자, equal average if average부터 먼저 해볼게요. average if 자, 생각은 조건 두 개 있구나 했으면서 함수를 잘못 선택해버리면 문제 안 풀립니다. 그래서 함수 선택부터 올바르게 하셔야 되고 이 함수의 인수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성과급의 평균이라서 이 평균 범위를 먼저 가져오고 밑에 힌트에도 average range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힌트는 쉼표 찍고 나면 criteria range 조건과 비교할 범위예요. 자, 조건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성별이 여. 그러니까 요 남녀 적혀 있는 이 값들 중에서 자, 쉼표 찍고 여. 빨강색 범위 중에서 여이고 자, 그다음은 직위가 과장. 그래서 요 범위들 중에서 이 범위와 비교할 범위, 조건과 비교할 범위, 다음에 과장. 자, 평균 범위, 그 다음 범위 조건. 그럼 끝났죠? 갈로 닫으면 자, 평균 값을 구했고
이 구해진 값을 반올림 하라 했잖아요. 앞에다가 라운드. 자, 라운드. 이 범위, 요 에브리지 if 계산이 끝난 자리에서 쉼표 찍고, 자, 만 단위까지니까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됐고요. 5번을 볼게요. 5번, 6번은 그냥 카운트 블랭크 단순한 문제예요. 자, 수금액이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 값 뒤에 건이 표시되도록. 자, 데이터를 보면 자, 요 사람 거는 수금을 했어요. 여기는 안 했고, 여기 했고, 안 했고. 자, 수금 몇 번 했어요? 3개. 숫자 있는 거 헤아리면 하나, 둘, 셋. 3건이 수금을 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카운트 함수를 쓰면 그냥 단순하게 카운트 함수만 쓰면 됩니다. 카운트 함수는 그냥 자료에 범위를 주면 돼요. 이렇게 범위만 주고 갈로 닫으면 숫자 3개 있다 찾는다고요. 그 뒤에 건자를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연결에 건자를 붙여주면 3건이라고 찾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6번은 1일차부터 3일차까지 기간을 이용하여 방학 중 연수 기간 동안 총 출석 횟수를 구하고 3회, 몇 회라고 구하라 했어요. 카운트 블랭크와 연결 연산자 줬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 여기 요 X 표시된 건 결석이고, 그러면 X 표시 없는 빈자리가 뭐예요? 다 출석했는 거죠. 각각의 개인이 몇 번 출석했는지 그걸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출석했는 요 날수 요거를 다 계산을 하라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요 출석했는 동안에 뭐 임금을 준다든지 뭐 이러면 요거 몇 개 곱하기 그 임금 액수 이렇게 하면 그죠? 뭐 다른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요 전체에 빈 셀이 몇 개 있는지 이것들을 구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카운트 블랭크에 요 범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빈 공백이 몇 개 있는가 헤아리라고 시키면 돼요. 카운트 블랭크 요만큼. 그리고 갈로 닫으면 빈 셀의 개수를 구할 것이고 그 뒤에 우리는 회자를 붙일게요. 연결 연산자에 회라고 해서 전체 13회 이렇게 나네요. 그래서 빈 셀의 개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헤아리고 카운트 블랭크는 빈 셀, 카운트 A는 비어 있지 않으면 다 그런 식으로 개수 구하는 함수를 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if나 choose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요 함수들 할 때 그때 다시 볼게요.